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나믹 영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은 장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현경쌤? 여기는 부산대 하트웨이브. 히트웨이브. 이럴 수가! 지금 대표님 밖에서 듣고 계십니다. 들어. 다시 한번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알겠습니다. 기회를 이제 편집하진 않을 건데 마음으로 기회는 드릴게요.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현경쌤? 여기는 부산대 히트웨이브 스튜디오입니다. 네, 처음 왔어요. 저희 부산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부산을 다 저희가 돌아다니고 함께 있어요. 협업하고 있는 051FM 대표님이 워낙 공사다망하셔서 오늘은 예. 또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됐습니다. 이 장소를 알려주신 분이 이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윤도경 기자님이 어떤 녹음 장소이자 야,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데 추억이 있는. 오늘 초대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윤도경 시민기자님입니다. 저희 오늘 회차부터 다리 너머 영도 마지막까지는 시민기자분들을 네. 초대를 해서 직접 얼굴과 목소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맞습니다. 직접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 너머 영도 시민 기자를 언제부터 시작했지? 네, 9월부터 시작한 윤도경이라고 하고요. 후후. 예스. 또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2022년도 크루로도 잠깐 일했고요. 야, 그리고 영도 토박이 청년으로 노래 만들고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도와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질문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리액션이었어요. 리액션이요. 네. 이 장소를 자주 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소는 스튜디오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시길래 여기를 자주 이용하시는지. 아까 초반에 소개에 말씀드렸듯이 노래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음악 작업, 그래서 앨범 작업한다고 여기 굉장히 자주 오고요. 이야. 지금 정규 앨범 2장도 여기서 녹음했고 3집 앨범도 여기서 녹음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 기술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들려요. 저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죠? 도경생님? 네, 1집 타이틀곡 라이징 스타 듣고 계시네요. 라이징 스타.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징 스타. 20분 소개만 할 거예요. 라이징 스타는 그 부산 영도구 바로 옆에 동네, 그 중구 중앙동 일대를 또 세분해서 보면 또 동광동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한 2016년부터 또따또가 이제 관련된 작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4기부터는 2019년부터는 제가 또 입주 작가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서 좀 자조 섞이게 좀 우스꽝스럽게 만든 펑크락 음악입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제일 평소에 좋아요. 들어보시는 도경쌤 다른 곡 좋아하시는 곡 있나요? 저는 굿바이 퍼플 데디. 굿바이 퍼플 데디. 바로 나오죠. 네, 즐겨 듣는다는 반증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죠?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네. 제가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집에 있는 곡이고요. 1집에서 제일 좀 길고 장중한데 이게 1집이 제 성장담을 담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장담을 담고 있어서 거의 한 30살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어린 때 10대 시절부터 20대 시절을 싹 다 담은 앨범이라서 10대와 20대. 예, 그래서 그 시절 한 시대를 좀 끝내고 싶은 뭔가 트라우마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챕터 안에 노래로 담아보려고 해서 뭐랄까 어떤 사람들은 라이징 스타 같은 이런 노래보다는 윤도경 씨는 좀 이렇게 시면을 들여다보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러네요. 그런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제일 멋있고 와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맞아요. 그 네. 기타 멜로디라는 게 너무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저희 영도 시민기자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엄청납니다. 문화적으로 어렵게 예술적으로 보시고. 높습니다. 저희 9월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 도경 기자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현경 크루님, 저희 이번 11월의 주제가 뭐였죠? 돌봄. 네. 돌봄. 너무 방금 로컬이었습니다. 돌봄. 돌봄입니다. 네, 돌봄이었습니다. 네. 그 주제를 돌봄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거였죠? 크게는 이제 주민들과의 또 활동을 마무리 짓는 달이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좀 정했었는데 또 주목할 만한 사업이 영도문화도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11월에. 맞아요. 11월에 이제 연결 사회라고 네. 해서 조금 더 문화 돌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실을 맺는 자리 공유회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계속 공감하자라는 의미에서 돌봄이라는 주제를 좀 정하게 됐어요. 특히 똑똑똑 예술가 사업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아마 다른 기자분들 기사에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영도문화도시가 돌봄이란 단어를 문화도시 후반부에 꽤나 중요한 키워드로 가져와서 활동을 하시는 걸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도경 기자님은 저희 이번 돌봄 주제로 기사를 어떤 걸 또 써주셨죠? 네, 저는 아는 형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여러 뭐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9월부터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걸 시작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분들 이제 생활을 이렇게 케어해드리는 거거든요. 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뭐 요양보호사나 뭐 간병사 같은 개념처럼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거는 뭐랄까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자체를 더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증 장애 시민이 일상생활을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빈도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이렇게 활동 보조인처럼 매일매일 가시게 되는 그런 정도의 빈도인가요? 이거는 뭐 센터마다 혹은 뭐 이렇게 소속 기관마다 달라서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소속된 곳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루틴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보름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꽤나 지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한번 다녀오시고 곁을 지키고 나면 물리적으로나 마음 정서적으로나 일단 보통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일단 좀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죠. 이렇게 뭐 팔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나 그리고 뭐 이런 외모 상태들 물론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그런 시각적인 충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명징하게 못 하니까 좀 이렇게 뭉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뇌 병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는데 저는 사실은 뭐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기도 해서 사실 뭐 장애인 분들을 뭐 일반인들보다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많이 접했고 저는 또 전공은 또 정신보건사회복지를 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보다는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많이 뵙기는 했는데 그 처음에 저는 그런 접근성의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기는 해요. 사회복지과를 나오기도 했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이래서 그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일단 근무 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기네요. 중간 쉬는 시간이 없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바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월요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루틴이 거의 다 있거든요. 외출이 있어요. 외출.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분들 외출 아시다시피 두리발 같은 걸 타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타실 수가 없거든요. 그거 동행해드리는 거. 그리고 집에 어떨 때는 진짜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휴일 같은 거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하루 종일 집에 둘이 같이 있으면 솔직히 둘 다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깐 가볍게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좀 친해지고는 있어요. 근데 둘 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그게는 없는 게 그 마치 나영석 PD의 그 삼시세끼처럼 삼시세끼를 먹고 마무리를 하고 이것만 해도 하루가 짧아요. 어떨 때는. 맞아, 그래서 하루가 특별한 건 아니니까 또. 네. 그리고 뭐 같이 텔레비전 보고 뭐 최근에 뭐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보고 뭐 또 추석도 있었고 최근엔 또 여행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쪽 센터에서 파주로 파주랑 청와대 서울 2박 3일로 갔다 와서 물론 글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좀 친해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돌본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돌봄 그리고 곁을 이렇게 또 지키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또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주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게 감정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저는 이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로 제가 몸 쓰고 단순한 걸 잘 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그냥 성실하게 뭘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오는 뭐 번아웃 같은 건 오히려 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걸 선택한 게 좀 단순하지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끝이 없잖아요. 네버 엔딩이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언젠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루틴이 12시간 제법 길지만 그 시간 안에 내 몫을 해서 딱 깔끔하게 도와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도 그 장애인 분들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일 강점이 되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상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시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본인 생활을 이제 자립을 하시면서 물론 안 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만은 다행히 제가 만난 분은 되게 일단은 저보다 더 너무나 이 성실하고 일목요연한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상만 제가 잘 따르고 도와드리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또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나 혹은 뭐 어떤 거는 좀 시설병 같은 거가 있거든요. 좀 강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시설 생활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해하면서 제가 여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분한테 많이 녹여내서 좀 잘 도와드릴 수 있다. 제가 만약에 25에 이 일을 해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좀 사람에 대한 이해나 어떤 생활에 대한 이해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아직 그렇다고 제가 시근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냥 자연스러움과 묻어남이 조금씩 저도 생기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제로 처음 던져졌을 때 8분의 시민 기자분들이 다 당황하시긴 했었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 돌봄은 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했는데, 너무 큰 주제 같기도 하고 유독 도경 선생님은 좀 자신 있다라는 표정을 그때 보이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방향 기사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 돌봄이라는 단어를 도경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도경님의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을 나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돌봄은 일상을 나눈다. 이게 좀 뭐 너무 평범하고 좀 평평한 말이긴 한데 꽤 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이 우리가 무너진 지 한 3-4년 보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오면서도 이제 돌봄 관련된 책들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돌봄 선언. 네, 되게 좀 큰 뭐 이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제목이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두껍나요? 아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입금되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입금해 주시고요. 그래서 돌봄선언 보니까 이게 무너진 일상 코로나 같은 것뿐 아니라 지금 전쟁도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일상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돌봄이라는 게 결국 이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젠더가 됐든 뭐 성소수자뿐 아니라 뭐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자본주의 같은 것 때문에 점점 더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크기가 비대해질 건 비대해지는데 우리가 외면했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외면이라는 게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거리만 나가봐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만 타봐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냥 돌봄이 필요한 어떤 복지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보통 사람 이런 게 너무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돌봄을 좀 일상 속에서 제가 뭐 중증 장애인분과 함께 있어도 저는 그냥 이 글을 일부러 그래서 아는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냥 동네에 아는 형님 새로 생겼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냥 동네 아는 형님이고 형님 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금 도와드리는 거다.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돌봄.
어쨌든 돌봄이라는 게 너무 또 큰 단어 같기도 하고 저도 이걸 11월에 센터에서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자기의 언어로 어떤 에피소드로 풀어갈지는 되게 막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봄이라는 게 말씀처럼 또 상대방이나 타인에 대한 돌봄도 있겠지만 아까 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또 남들한테 안부도 잘 묻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도경쌤은 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평소에 좀 하는 게 있는지.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되게 좋은 3회 만에 칭찬해 주시네요. 뭐 자기 돌보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잖아요. 의식주에서 비롯되는 건데 뭐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가질 수 있는 편견들 있잖아요. 뭐 새벽 감성 뭐 이런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술 담배 엄청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영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의례에 뭐 가질 수 있는 클리셰들 저는 뭐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흡연자긴 한데 노력하고 있고 그거 외의 것들은 사실은 거의 뭐 신부님처럼 살아요. 신부님처럼 살고.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오늘 밝히나요? 아니요, 그런 종교적인 종교 선언이 아니고요. 아 체크리스트 좀 들고 올 걸. 그래서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른 생활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제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멋지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영상 다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알죠. 돌려서 아니야. 그래서 일상생활 유지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좋아요. 그런 게.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에서 막 녹음을 한다고 해도 저는 뭐 밤에 와서 새벽에 와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한낮에 점심 먹고 딱 와가지고 한 오후 1시 녹음 시작해가지고 5시에 딱 끝나고 퇴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소박하게 저녁 차려 먹고 가족들이랑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리고 밤에 빨리 일찍 자고 이런 게 저는 좋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이런 게 좀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만나는 형님한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덜 피곤하게 제 몸도 마음도 좀 깨끗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순간순간 몰입을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도경 선생님의 일상도 아까 만났던 장애인 시민들이 되게 일상을 잘 체계적으로 지키신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도경 선생님도 일상을 되게 잘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원래 되게 원래 좀 못 그랬는데 못 그랬는데 이제 네, 멍멍했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엄마 아빠 눈치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결혼 못한 노총각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네,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안정적인 루틴. 영도라는 지역과 또 함께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문화도시가 돌봄이라는 단어를 문화도시 사업 후반부에 중요한 키워드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도라는 지역 자체가 늙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됐고 소멸 위기 지역이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건 돌봄에서도 빈틈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될 텐데 남아있는 사람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막 예측 가능합니다. 결국 복지 인력의 과부하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될 텐데 지역의 문제로 조금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영도에서 복지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역의 상황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다고 보시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남는 사람들이 제가 싱어송라이터 윤도경 소개하는 보통 프로필 글 같은 거를 많이 요청받고 쓸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집 앨범 만들면서 그 동기 자체가 저랑 제일 친했던 그 고 류지호 사회복지사라고 부산 내병변 복지관에 근무했던 학교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떠났고 또 그 전 해에는 또 저한테는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애도의 시간을 또 매년 가졌었고
그럼 제 몸도 되게 안 좋았었고 그러면서 또 이 지역 자체도 점점 뭔가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면 친구들은 다 뭐 이제 기성사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에 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도에 남아있는 친구는 더더욱이 없고 어쨌든 조금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제가 쭉정이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쭉정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전 쭉정이라는 단어 잘 압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덕여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정이에 대해서 꽂힐 필요는 없고 쭉정이가 이제 그 벼 같은 거 이렇게 다 빼내고 그 텅 비어버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알맹이 없는 사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걸 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텅 비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공허하고. 네, 근데 어쨌든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유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어떤 거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도시를 떠나서 결국에는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 일거리를 찾아서 가는데 영도는 일단 그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들은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제외하고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는 영도는 지금 복지관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좀 더 이게 저는 세밀화돼야 된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면 중증장애인 이런 것들이 세밀화된 대상이 세밀화된 대상도 세밀화되고 서비스도 좀 세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도 보면은 현경크루도 알겠지만 뭐 동준 PD님도 좀 경험했겠지만은 그 되게 이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 슬럼화가 돼 있는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딱 남이 보는 시선에서는 낙인이 되게 많이 찍혀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영도 전체가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조금 더 찝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나온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단지들 아이들 뭐 그리고 그 가정들에 대한 뭐 스티그마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년이 더 지나서 나고 나서는 이제 그 아파트도 낡았고 이제 아이들마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마저 떠나고 젊은 사람도 없고 거기 진짜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분명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영도를 떠나고 싶어서 정말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들 남아 있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막 메가시티다보다 말이 많잖아요. 솔직히 막을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없고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덩치 키우려고 하는 어떤 이 자본의 거센 이 힘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면 전 오히려 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좀 퀄리티 있는 복지라든지 이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는 좀 과제가 앞으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이번에 하는 똑똑똑 예술가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한 연결사회 그거 자체가 되게 저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전에 가지고 있던 낡은 사회복지의 틀로는 이 분들이 이런 니즈들,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한 목소리를 좀 보태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좀 세밀화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문화의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다. 네, 엄청 크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분들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형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의식주는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남는 시간들, 그 수많은 여가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 맨날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누워 있고 그냥 이걸로만은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이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의식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궤도에 올랐잖아요. 물론 또 절대 빈곤의 영역도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더 돌봄이 세분화돼서 문화적인 방법에서 프로그램이 되고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경 선생님 이 돌봄이란 주제에서 왜 확신을 가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저희 기자단 분들에게 제시했던 의미만이 아니라 이 본인의 어떤 업의 영역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돌봄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앞에 2개 방송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크루님?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하시죠? 네. 지금 한 30분 정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닥 다르지 않다. 그러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니 질문이 그래서 그래요. 질문을 좀 재밌는 질문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많이 화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안 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복식호흡했네. 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이런 질문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하시면 어떤 질문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조금 뻔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는 노래 추천이라든지. 이거 돌봄과 관련이 있나요? 저희 오늘 돌봄이란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네요.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음악. 그럼요. 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음악.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음악. 근데 이거는 질문에 대한 못하겠어. 그럼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 이렇게 보여도 차에서 EDM 듣고 다닌대요. 저도 EDM에 굉장히 그 음악 취향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갔다 붕떡붕떡 이러고 이제 집에 간다고. 우동인데. EDM은 음악은 대한민국이 허락한 유일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EDM 좋아합니다. EDM 좋아하고 선언하셨네요. 네, 저는 그 빠른 BPM이 좋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네, 저는 혹시나 본인을 돌볼 필요가 있다 그런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EDM 한 새벽에 EDM 참 좋습니다. 한 새벽에 EDM. 그 약간 좀 부정맥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부정맥까지 위험한데요. 사실 뭐 이게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긴 우려될 수 있고 사실은 EDM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면 이 클럽 뮤직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물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퍼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으십시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처럼 순진한 보통의 대중 순진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비트로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 그 비트가 약물과 조명과 술과 알코올과 합쳐졌을 때 그때는 이게 포텐을 터져 저 환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말초적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자극적인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도파민을 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EDM을 즐겨 찾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 취향이니까. 어떤 거 즐겨 찾으십니까? 저는 좀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요새 솔직히 못 돌봤어요. 못 돌봤고 뭐 좀 뻔할 수도 있는데 전 대화를 많이 해요. 음악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음악이요? 아니 해요. 음악. 음악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해.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음악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 직접 요즘 기타도 많이 배우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기타. 주로 대화하는 사람들, 기타를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쵸. 기타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뭐 그런 취미 생활로 좀 많이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이 음악 취향을 EDM으로 이렇게 한번 또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게요. 저는 인디 밴드나 밴드 음악 이런 것들 기타 멜로디 들으면 또 심장이 쿵쿵 뛰고 또 그러거든요. 락 밴드 쪽은 아니고 메탈 쪽은 완전 아니시고. 메탈 이런 쪽은 아니고 그런 거는 조금 어리둥절하게 되더라고요. 들으면. 그래요? 네. 들으면 약간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공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하니까. 두 개 다 이해해요. 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동준 PD 취향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지금 EDM 들으시지만 네. 그 저기 헤비메탈 들으시는 80년대 아재들, 80년대 헤비메탈 전통 헤비메탈 그런 거 들으시는 분들 그걸 들으면서 주무신대요. 그럼요. 편안합니다. 그게 되게 좀 편안함이 있대요. 아니 ASMR도 아닌데 그걸 들으면서 당다라당다라당다라 하는 그 메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아니 그냥 옛날에 막 밖에서는 정중하게 하고 집에 가면 막 신문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요.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입니다. 그래 돌봄의 영역에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제 차가 경차거든요. 네. 사납습니다. 도로에 다니면. 네, EDM 틀고 빵빵빵빵 다닙니다. 사나운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서로 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럼 EDM 마지막으로 라이프 계속 지속하시고 저희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다이너모 형도 구독자분들에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음악을 또 아티스트 입장에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그냥 추천을 할게요. 간단하게.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11월이잖아요. 11월에 제가 좋아하는 앨범 중에 그 양희은 선생님 앨범 중에 양희은 1991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1991. 네, 1991년도에 나온 양희은 선생님이 40살에 낸 앨범이 있는데 그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랑 둘이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래서 있는 악기가 들어간 사람 목소리랑 딱 기타도 딱 한 대. 그래서 그 앨범인데 그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노래 가을 아침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그 알죠. 노래가 있는 원곡이 있는 앨범이고 그다음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 정도 노래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앨범 전체가 다 좋아요. 무슨 뭐 한국 대중음악 명반 뭐 이런 데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쯤에 꼭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깨끗하게 맑은 차 한 잔 마신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나요? 아니면 한 곡만 들으시나요? 다 듣죠. 웬만하면 다 듣죠. 한 번 들을 때요? 네, 근데 다 듣지 못할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하고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영도 중리에서 중앙동 나가는 거리면 앨범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양희은 씨의 1991 네. 앨범의 전 트랙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 네. 맑은 차 한 잔 마시는 느낌이 날 정도로 차 돌봄의 이런 감각을 음악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한 지 대략 한 30분 정도 되어 가는데 시간 빠릅니다. 네, 30분 정도 되어 가는데 돌봄이라는 주제로 11월을 채우고 있고 오늘의 다이나믹 영도 초대 손님은 저희 시민 기자로 함께 해주시는 윤도경 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악 추천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잘릴지도 모르겠어요. 음악을 이렇게 깔면 저희가 또 채널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으로 음악을 안 깔고 그냥 뭐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음악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아니야. 저작권 안 된다면 네가 해요, 네가.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네. 마지막으로 자기 PR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 할까요? 해도 네, 될까요? 네, 좋죠. 네. 뭐 오늘 돌봄이랑 약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가수니까 제 노래 홍보를 하나, 공연 홍보를 하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1월 22일에 정호의 이제 폐교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폐교가 제가 다닌 여러 학교 중에 하나가 폐교가 됐거든요. 폐교가 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디지털 싱글로 나올 거고 11월 22일 네,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공교롭게 또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여기 옆에 있는 우동준 PD에게 우동준 작가로서 이렇게 해설지 같은 라이너 노트를 좀 적어달라고 해서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글을 노래를 초월하는 멋있는 글을 써주셨어요.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꼭 듣고 꼭 글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에 제가 이제 책방에서 하는 공연을 좀 연속적으로 계속 해보고 싶어서 책갈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낭독하고 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3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12월 3일에 동래구에 있는 스테레오 북스에서 12월 3일 저녁 7시에 하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저희 다리너무 영도와 함께 해주시는 윤도경 시민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짠. 고생하셨습니다. 야, 재밌다, 재밌어. 휴. 질문 한 30개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이 됐네요. 굿.